우선 선생님이 코스피를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 네네. 네, 코스피 전망입니다. 네. 종가 기준 6,856.83포인트로 다시-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회복하겠죠. 지금 ETF 관련해서 피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기사 자세히 안 보고 솔직히 뉴스 볼 시간 없어가지고 못 봤다가 오늘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23조를 갖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ETF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신 회원들은 안 했겠죠, ETF. 그래서 ETF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10% 하락했다가 10% 올라간다고 해도 원금 회복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30% 정도 지금 폭락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원금이 만약에 그 투자하신 분들 75%까지 뭐 하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당장 그 복원된다고 해도 회복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원금을 회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운용사들이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운용을 할 때 만약 10% 떨어졌다. 그러면 3배 정도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본주를 매각해야 되는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전부터 이 코스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주의성을 요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금융상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코스피의 변동성이라고 말을 하죠. 네. 사실 변동성이 더 과대해졌다, 더 많아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기획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줄 정도로 너무 손해보는 구조가 크고요. 또 ETF 출시하자마자 바로 코스피 하락을 계속 하게 되고요. 실적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상승 가도를 가고 지금 ADR 상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30% 낙폭으로 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올려도 마이너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볼 때 낚이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안 봤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올라온 채팅에 의하면 회원분들도 좀 마이너스를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또 ETF 또 이거저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서 제가 ETF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TF 남발이 좀 많을 건데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코스피 관련해서 금일 이 아무래도 폭락장이 있었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9% 정도 가까이 떨어졌고 이제 7천선이 사실 붕괴가 됐습니다. 다시 올라와요. 앞으로는 선생님이 또 코스피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개인은 오늘 많이 팔았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치는 구조로 갔습니다. 신났잖아요. 자, 레버리지 팔아먹고서 어느 정도 시장에다가 주가 다 팔았더니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다시 올리는 걸로 다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오릅니다, 사실은. 지금 개인들 무서워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ETF 출시하고 굉장히 돈 몰릴 것처럼 광고 막 때려놓고 지금 하락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죽는 사람들은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 기관에서도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 개인 같은, 그죠?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코스피가 많이 흔들리면서 많은 타격을 받은 게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등의 대형 반도체주도 시장의 영향을 따라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떨어진 이유가 ETF 때문이라니까요. ETF에서 만약에 저는 이제 ETF 출시할 때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그냥 조심성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지 자세하게 들여본 적은 없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삼성하고 지금 SK가 주가 빠진 이유가 ETF에서 만약에 지금 고버스 레버리지 2배, 3배 했다면은 물량을 갖다가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본주를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도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 일부 매각을 하고 자기들은 손실이 아니라 그죠? 이득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풀렸을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주소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운용사에서는. 그러면 개인은 다 막 공포 분위기에다가 놀래가지고 다 팔아버렸을 거고 기간이라고 뜨는 것들은 다 운용사에 주웠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제가 그런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대학생들도 지금 대출받아서 투자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 대학생들 놀래가지고 팔았으면 돈이 얼마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수익 때문에 지금 또 부자들이 단기 상품 5% 오르면은 또 투자하는 상품이 또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몰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빨렸을 거예요. 요번에 손실 보신 분들 때문에 나머지 또 주가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에휴. 상장 전부터 사실 말씀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은 사실 처음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예언 적중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위험성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강원, 한국은행 등에서는 16일 날 이거를 두고 이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ETF 상품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ETF 상품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관망을 많이 하고 많이 구입을 안 했다면 큰 피해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에서 ETF 상품 엄청 많잖아요. 따라가는 건 맞아요. 시행해보는 것도 맞지만 시행착오가 아직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폭등 구조로만 갔기 때문에 상승구도 레버리지만 갖다 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몇 달 동안, 만약에 3달 동안 9천이 계속 넘어간다면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안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승 구도가 지금 1년 이내에 너무 폭등 구조가 큰데다가 ETF까지 출시한 상태에서 자본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나스닥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 한국에선 처음 실행이 됐던 거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한해서 총 16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16조 원이 마이너스 됐으면 그만큼의 본주를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시장에 물량이 풀렸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오늘 외국인들은 주었을 거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당장 없애긴 어렵다.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인 제도가 그 제도에 맞아야지만 없앨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상품 더 손해가 나야 돼요, 사실은. 그럼 더 폭락을 시켜야지만 상장 폐지 가능할 겁니다. 자금이 소멸이 돼야 돼요. 갖고 있는 ETF 상품이 만약 24조 원이면 1조 정도까지 떨어져야지만 폐지가 가능한 건데 그때까지 털리시겠습니까?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